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이 성의 역사 첫 시간이죠, 그죠? 첫 시간. 성의 역사를 1, 2, 3, 그죠? 4권까지 지금 현재 4권까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권, 2권, 3권, 4권까지 우리가 쭉 다루게 될 텐데, 그렇죠. 지금 몇 세션이 할애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여튼 1권부터 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의 역사 1권이죠. 이게 1976년에 출간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저 희귀 판본인데 원래 좀 판본 크기가 좀 더 큽니다. 근데 한정판으로 이게 좀 작은 판본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또 그걸 구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1975년이니까 푸코가 감시와 처벌을 썼죠, 그죠? 오늘 그러니까 강의는 이제 전체 성의 역사 1, 2, 3, 4권을 우리가 이번 세션이 아니라 이번 세션 말고도 이제 좀 더 길어지겠죠? 다루게 될 텐데 그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개괄을 해야 될 텐데 아무튼 70년대 이후 70년 이후 푸코가 콜레지 드 프랑스의 교수로 임용된 이후 푸코는 그 이전에 했던 작업을 고고학이라고 자신의 지식의 고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이제 70년대 68년 5월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어쨌든 중요한 어쨌든 학생혁명 이후에 권력이라는 그런 주제가 문제계가 이렇게 굉장히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다가온 거죠, 그죠? 문제가. 그래서 그 역시도 그런 어쨌든 그 시대적인 영향을 또 받으면서 이제는 70년 이후부터는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또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관심을 갖는 기보다는 아주 굉장히 권력의 문제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한 정치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냥 뭐 권력이란 무엇인가 또는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권력과 어떤 지식의 그 결합, 그러니까 한 시대 특유의 권력의 테크놀로지 혹은 권력의 테크닉들과 그 시대 특유의 지배적인 어떤 지식, 이 두 신급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장치를 형성하고 어떤 그 개인 그리고 개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인 인구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권력과 한 시대의 지식과 권력이 결합된 하나의 장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과 인구에게 작용을 가해서 어떤 효과와 결과들을 끌어내는가. 그 중에 이제 그 효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효과가 바로 주체성의 생산인 거죠. 주체의 양식의 생산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출판을 통해서 현시한 작품 저서가 이제 대표적인 저서가 75년에 감시와 처벌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푸코가 이
성의 역사 1권을 출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세션까지는 뭐 감시와 처벌도 다 다루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후쿠의 그 권력론을 다루면서 감시와 처벌과 이 성의 역사 1권도 함께 다루긴 했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성의 역사 1, 2, 3, 4 이 권을 네 권을 다루는데, 그 첫 권 성의 역사 1권 뭐 알매 의지 혹은 지식의 의지라고 타이틀 붙여진 이 텍스트를 좀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2, 3, 4권도 이제 뒤에 오는 세션에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한 가지 이제 유념해야 할 것은, 이 푸코가 이 76년에 성의 역사 시리즈를 이제 기획을 하고 그 첫 권을 출간한 거죠, 76년에. 근데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이 성의 역사 1권 알매 의지 다음에 출간할 책들의 이렇게 목록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뭐 프랑스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2권으로 나올 성의 역사 2권, 그렇죠? 2권이 La chair et le corps. 그래가지고 La chair 뭡니까, 선생님? 육욕이죠, 육욕. 육욕과 le corps, 신체. 그 다음에 세 번째 3권의 제목이 La croisade des enfants. 그래서 소년 십자군. 그 다음에 4권의 제목은 La femme, la mère et l'hystérique. 그래서 여성,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어머니, 그리고 히스테리 환자, 뭐 히스테리 환자. 그 다음에 5번째, 죄송합니다. 6권, 총 6권으로 기획했죠. 5번째 나올 책은 Les Pervers, 성도착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6권이 Population et Race. 그래서 인구와 뭐예요? 인종이죠. 이렇게 이제 76년에 후쿠가 성의 역사 1권 알매 의지를 통해서 이후 출간하게 될 책들을 이렇게 표사에다가 알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은 무산이 됩니다. 76년에 이제 후쿠가 이렇게 기획을 한 다음에 84년, 76년부터 84년이니까 한 8년 정도,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그때까지 8년 동안 푸코는 이렇게 예고한 책들을 한 권도 출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니고,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그래서 강의를 했죠. 그래서 강의록이 지금 완간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푸코의 그 후기 76년 이후에 이제 그 콜레지 드 프랑스에서 한 작업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런 연구를 푸코가 했구나 하고 이제 짐작하고, 지금 이제 뭐 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서 84년에 이제 푸코가 세상을 떠나죠. 6월 25일인가? 아니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정확한데 하여튼 그 파리 오픈 그 테니스
대회가 아마 그걸 갖다 시청할 때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아무튼 뭐 84년에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데 그 해 작곡하기 불과 한 3개월 전이죠. 그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의 역사 이 3권이 출간이 됩니다. 동시에 출간이 되죠. 그러니까 저서의 차원에서 8년 동안 푸코가 침묵을 지키다가 작고하는 해에 2권과 3권을 동시에 출간했다는 거죠. 그 2권의 제목이 뭡니까? 쾌락의 활용과 3권의 제목은 뭡니까? 자기 배려. 그리고 수시드 수완. 그리고서는 이제 한참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만 사실은 84년에 푸코가 작고하는 해에 성역사 2, 3권을 출간을 하고 그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4권을 낼 것이다 라고 그때 그러니까 죽기 3, 4개월 전에 예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76년의 계획이 84년에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푸코가 살아있었다면 마지막으로 끝내고자 했던 저작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역사 4권이죠. 라베 뭐예요? 드라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제목이 문제가 있는데 쉐르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플래시거든요. 플래시. 근데 플래시가 고기, 살 이런 뜻도 있지만 뭐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욕이라는 그죠? 음욕, 유욕, 육체에 대한 욕망.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말 그 번역본에는 육체의 고백이라고 번역을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가? 육체의 고백, 육체가 뭔 고백을 한다는 거야? 육체에 대한 고백을 한다는 거야? 내 살에 대해서 아니면 내 근육에 대해서 뭘 한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유격이라는 거 여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유격은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뭐예요? 윤리적으로 뭐예요? 제어해야 할 중요한 그러니까 뭐예요? 푸코가 저 성의 역사 2, 3권에서 얘기할 때 영어로 얘기하면 윤리적인 실체예요. substance. 실체나 혹은 윤리의 주된 대상이 되는 거죠. 제어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성의 역사 여러분들 2, 3권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권에서 고대 그리스 이교도들의 소위 윤리적 실체, 윤리적으로 그들이 뭐예요? 제어하고자 하는 핵심 요소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프로디지아라고 썼습니다. 아프로디지아. 네? 아프로디지아. 아프로디지아는 단순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대단히 익숙하지만 정신분석 이후에 성욕이 되든가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음욕이라든가 육욕 이러한 요소들을 당연히 갖고 있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외연이 넓고 또 복잡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프로디지아는 뭐예요? 이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섹슈얼 디자이어, 성욕이라고 하는 것. 고대 그리스인이라면은 원래 이거는 19세기 이후로 존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에로스라고 불렀겠죠. 에로스라고. 그런 욕망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그리고 그것이 결과시키는 바, 즉 쾌락. 이 세 개의 요소를 아우르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고대 그리스 이제 고대의 초기 그리스도교 이 시대에서부터는 이게 이제 뭐냐 쉐르로 변한다는 거예요. 쉐르. 그러니까 뭐 유교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실천이나 즉 성행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성행위나 육체행위죠. 육체행위. 모든 그 조합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불어일으키는 이 효과, 구체적인 효과, 즉 쾌락.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도외시되거나 사실상 이렇게 뒤편으로 물러나고 무엇? 그 육체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 욕망들이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육체, 타자의 육체, 그죠? 그것에 대해서 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욕망, 내면화된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교의 라쉐르, 윤리적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도덕적으로 제어하고자 하는 이 실체의 특성을 이룬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라쉐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육체라고 하니까 그럼 육체하고 그러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3권에 아니 2권에 후가 그 다음에 76년에 제 성경역사 제2권의 제목을 뭐하러 그러면 라쉘 엘꼬르라고 붙였습니까? 육욕과 육신 혹은 육체라는 말, 신체라는 말이야. 두 개가 같은 말인데 아니 제목에서 같은 말을 동시에 이렇게 병렬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어쨌든 84년도에 푸코가 새롭게 그러니까 성의 역사를 기획했는데 그것은 성의 역사 2권 쾌락의 활용, 그 다음에 3권인 자기 배려, 그 다음에 마지막 권이 뭐예요? 유욕의 고백. 이렇게 기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푸코가 기획했던 성의 역사의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알매의지라는 성역사 1권이고 그 다음에 84년에 새롭게 기획한 성의 역사의 서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쾌락의 활용의 서문이에요. 모디피케이션, 변경이라는. 그리고 자기 배려, 자기 돌봄, 그 다음에 뭐요? 육욕의 고백.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거죠. 네. 그래서 새롭게 이제 푸코가 84년에 기획한 성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4권을 우리가까지를 포함해서 거기서는 이제 명확하죠. 푸코가 연구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오늘날의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은 성과 관련된 윤리, 도덕, 성모랄 그리고 그 이후에 직후에 바로 초기 그리스도교에서의 성모랄의 뭐예요? 근본적인 차이 이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 두 다른 시대의 성모랄이 뭐야? 결과시키는 주체의 속성, 주체성에서 근본적으로 뭐예요? 차이가 있고 단절이 있고 서로 뭐예요? 대립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갖다가 미리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바로 뭐예요? 긍정하고 돌보고
뭐 한나 아렌트의 용어를 좀 써본다면은 불멸성을 갖다가 뭐예요? 갖는 자기 혹은 주체로 자기를 뭐예요? 생산해내는 일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오늘날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혹은 성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실천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반면에 초기 그리스도교 혹은 그리스도교에서의 이 성 혹은 성현상, 혹은 성현상 오늘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의 용어로는 이 육욕을 둘러싼 그 실천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뭐예요?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긍정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해치하는 것, 자기를 뭐예요? 버리는 거죠. 버리는 실천이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그리스도교의 실천과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 실천이 결과시키는 바는 180도 다르고 주체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히 뭐예요? 연속적이거나 혹은 인과적으로 서로 엮여 있는 그런 주체의 양식이 아닌 후쿠오카 감시와 처벌만 아니라 앞서서 말과 사물이나 여러 텍스트에서 여러 저서에서 얘기했던 바로 불연속, 단절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네, 뭐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의 역사 근데 마지막 4권은 후쿠오카 그렇게 성의 역사 2권에서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 작품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 작품은 유격의 고백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고 실은 다 뭐냐면은 그 원고가 초고가 다 완성이 타자본이 다 완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후쿠오카 그 성의 역사를 출간하는 출판사 갈리마르의 그 편집 담당자에게 이 원고를 줬었고, 그럼 잘 아시다시피 뭐 책 출간하려면 뭐 교정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후쿠오카의 그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중단될 위기, 그다음에 중단되고 곧 이 작품을 끝낼 수 없겠구나라고 후쿠오카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유언으로 출간하지 말라. 사후의 작품들은 출간을 금한다. 이렇게 유언장을 만들었고, 그래서 빛을 못 보고 계속 있다가 뭐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후코의 그 모든 저작의 저작권자죠. 미셸 푸코의 그 남동생과 또 가족들이 어쨌든 허가를 얻어서 출간하게 된 게 성의 역사 4권입니다. 예. 그래서 이 4권까지 나온 상태에서 본다면은 적어도 2, 3, 4권의 이 2권하고 3권만 있을 때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뭔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뭐라고 참 논의하기가 좀 모호했었습니다만 아무튼 주체화의 그 관점에서 푸코가 이렇게 연구하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주제를 아주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계기를 만들어준 책이 바로 성의 역사 4권이다. 그건 우리가 이제 차차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성의 역사 1권하고 2, 3, 4권 간에는 이제 좀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격차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푸코가 그 자신의 그 성의 역사의 그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뭔가 좀 공중에 붕 뜬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독자들도 꽤 많을 텐데 제가 어쨌든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 푸코의 그 첫 작품, 푸코는 자기 자신의 저작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는 푸코의 첫 작품 뭡니까? 정신병과 인격이죠. 부터 시작해서 그의 최후의 저작, 어쨌든 나왔으니까 성역사 4권, 그리고 그가 했던 70년부터 한 해를 연구년으로 보내고 84년까지 했던 이 콜레지 프랑스 강의 전반을 이렇게 살펴볼 때, 다 총 종합해서 살펴볼 때 그가 죽기 직전에 했던 인터뷰에서 직전은 아니었죠. 뭐 일단 폴 레비노우와 허베트 드레이피스,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책을 80년대에 그죠? 제일 좀 완결된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완결된 어쨌든 주석서 및 어쨌든 비평서를 낸 분이 이 두 사람인데 그들에게 준 텍스트 주체와 권력에서 인터뷰이기도 하죠. 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문제, 일관된 내 문제는 주체의 문제고 주체화의 문제고 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콜레지 드 프랑스의 강의록이라든가 뭐 성역사 4권 뭐 그 이외에도 뭐 푸코가 여기저기서 했던 뭐 브라질이라든가 뭐 미국 뭐 UC 버클리 뉴욕 뭐 카나다 다트머스대 뭐 미국의 뭐 여러 군데서 했던 이런 여러 미간의 텍스트를 이제 총 취합해 볼 때 그게 진짜 핵심 문제가 푸코가 이제 자신의 작업을 1984년에 그냥 회고해 보면서 뭐 들쭉날쭉 일관성이 없었는데 그걸 갖다가 좀 회고적으로 정리해 갖고 그냥 얘기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좀 주체 문제가 푸코의 과연 그렇게 일관된 문제였을까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저작들이 이제 속속들이 다 나와서 이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그거 단순하게 그냥 회고적으로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주체의 문제는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탐구의 주제였다라는 것. 이거를 저는 이 알미 의지부터 뭐 성역사 마지막 4권까지 살펴볼 때 되게 일관되게 그 문제를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작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이렇게 저작 다시 말해서 지금 나온 성역사 1, 2, 3, 4권에 대한 이제 주변부적인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에 쭉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